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캐치 시그널 함축적 의미추론 레벨 2의 첫 강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함축적 의미추론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됐다면 이제 그 개념을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진짜 내가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보니까 넣어보니까 문제가 풀리는구나를 쌤이 좀 보여줄 건데, 가끔 이제 캐치 시그널을 보면서 쌤한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은 너무 문제를 쉽게 푼다, 간단하게 푼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요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통해가지고 실전에서는 나처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근거를 잡고 푸셔야 돼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면서 이 강의와 싱크로율을 높여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든 아주 정답률이 높게 근거가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함축적 의미추론 레벨 2 1강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요, 밑줄 문장, 함축적 의미추론은요 결국 밑줄 친 문장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밑줄 친 문장의 구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밑줄 친 문장이 있는데 앞에 동사를 봤더니 is야. 그럼 얘는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겠지. 그럼 얘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 주어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주어와 같겠구나. 주어가 뭐지?를 보면 된다는 거야. 또는요, 앞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because가 있고 밑줄이 있다? 그럼 얘가 원인이 될 거고 앞에가 뭐가 되겠어? 결과가 되겠지. 그러면 쌤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는 어떻다 했어? 같다. 이런 식으로 밑줄이 있는 문장의 구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얘의 구조가 형식적으로 볼만한 게 있는가, 아니면 인과적으로, 그래 구조적으로 볼 게 있는가에 좀 예민하게 반응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밑줄 친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킬들을 사용할 오늘의 지문은 2025년 고2 10월 모의고사의 21번 문항을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선 개념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은 밑줄이 어디에 있다? 문장 맨 하단에 있다. 그럼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뭐야? 이거 주제인데 재진술 혹은 요약이겠네. 요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예민하게 봐야 될 거 하나가 주석에 있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는 수압이라는 면봉이라는 단어를 줬다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문제를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장을 먼저 풀어보고 이제 쌤 강의를 보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 chemistry, 화학이래요. 화학은 적어도 너의 입에서는요 could be destiny, 뭐 할 수 있다고? 운명이 될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른다니까. 얘를 읽어도요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냈어? 내가 다 지운 다음에 빈칸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친구도 빈칸 추론과 푸는 로직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오답속어야. 오답속어. 너 오답속어에 얼마나 자신이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이 문제는 3점짜리였지만 정답률은 60.9%로 비교적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옆에 3점이 달려있으면 좀 심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압박을 받거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풀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이걸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오답을 소거했었어야 되는가를 쌤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부터 들어간다? 그렇지, 10번 문장부터 들어가야겠지. 됐습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순접의 연결사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도가 있어. 올도. 얘는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하지. 해석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는 부사절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절일 텐데,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함의추가 힘들더라도 수능 때는 잘 볼 거야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니네가 지금 함의추를 못 푼다는 말이야? 수능 때 잘 할 거란 얘기야. 수능 때 잘 할 거라는 거지. 그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주절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저게 나오면. 그럼 우리는 주절만 잘 보면 돼요. 즉 얘는 부사절과 색깔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사절과는 색깔이 다르겠네 정도 보면 돼. 한번 가볼게요. 비록 미각은요 as 나왔네. glamorous라는 건요 얘는 화려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얘가 낫이 나왔으니까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다. 비록 미각은 거의 화려하지 않대요. 뭐만큼? 시각, 청각만큼 또는 촉각만큼 화려하지는 않아. 그럼 얘 정리해볼까? 미각 화려하지 않음 이 부사절이야. 그럼 주절은 다른 말을 하겠지. 됐습니까? 그것은요, 이때 그것이 뭡니까? 이때 그것이 나타내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테이스트, 미각이 되겠지. 미각이 화려하진 않거든? 근데 그게 만들어. 너가 더 집중하게 만들어. 어디에? 그것에.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네. 요까지 잡아놓고 얘는 어떻게 하라고? 지워버리라고. 뭐 만들려고? 빈칸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키워드는요, 누가 와도 미각이 있는 테이스트. 됐나요? 그러면 밑줄 내용 이제 구체화시키자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각에 집중해야 하는가? 주절을 다시 보면요, 그것은 타당하게 만들어. 너가 주의를 더 집중하게 하는 어디에? 그것에. 이때 그것도 보니까 미각이니까. 왜 우리가 미각에 더 집중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뭐만 찾으면 돼요? 우리가 미각에 집중하는 이유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코팅하래요. 그러니까 발을 하는 거죠. 묻히라는 거야. 새 거고 살짝 젖은 면봉을요, 어디에다가 코팅하라고? 소금 코팅을 하래요. 그리고요, 부드럽게 터치하래요. 다양한 공간, 다양한 곳에 어디 있는? 너의 혀에 있는. 그러니까 면봉을 소금에 찍은 다음에 네 혀 여러 군데를 찔러보라는 거겠지. 뭐 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기록하면서 어떤 곳에서 너가 가장 강렬한 맛을 느끼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면봉을 이렇게 혀로 찍어봤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서 짠맛이 강하게 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어지는 문장은 어떨까? 같겠지. 우리는 지금 면봉으로 소금 찍어서 혀 찔러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후 순접이네. 각을 하래요. 물로.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혀를. 그 다음에요, 뭐 하래요? 지금 명령문 병렬이네. 또 사용하래. 면봉 사용하는데 뭐된? 코팅된. 뭐로? 이번에 설탕이네. 또 똑같은 곳을 찍어보라는 거야. 네가 짠맛이 가장 세게 느꼈던 그 곳에 이번엔 설탕을 찍어봐 이거야.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기록해봐 이거야.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면요, 면봉을 사용해 혀의 다양한 미각을 테스트하는 중이겠지. 이어지는 문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또 뭐 하래? 야, 또 각을 해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면봉인데 어떤 면봉? 레몬 주스가 있는 면봉으로 또 해봐 이거지. 이 짓을 계속 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신맛일 거고, 설탕은 단맛일 거고, 소금은 짠맛이겠지. 됐나요? 그 뒤에는요, 마지막으로 각을 하고요, 커피를 트라이 해봐. 커피로 해봐. 얘는 쓴맛이죠. 이어지는 문장은 어떻다? 같다. 면봉에 여러 가지 맛을 찍어서 혀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서 가장 강력한 감각을 느끼고 있는가를 뭐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 테스트를 왜 할까?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겠지. 우리가 잡았던 박스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각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읽어놨으니 5번을 볼게요. compare. 얘 명령문이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대입파악에서 명령문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비교해봐. 너의 반응, 너의 친구들의 반응과 너의 반응을 비교해봐 이거야. 너는 어떻게 느꼈고 네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를 비교해 보아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너의 미각 패턴은 드러낼 수도 있어. 뭐를? 이상, 단순한 미각 선호 이상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했지. 그럼 정리해 볼게. 너의 미각 패턴은 단순 맛 선호
이상이다. 뭔가를 더 보여줄 거야. 그 무언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문장이 끝나가잖아. 됐습니까? 근데 여기 또 시그널 라운에 뭐 나와요? 내가 연구 나온다면 뭐 나오는 거랬어? 예시 시작하는 거랬지. 뭘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됐나요? 이런 것들의 시그널들을 잘 보시면 되나요? 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보여준대요. 연관관계를 뭐 사이에? 테이스터 스테이츠스는 위계인데요. 미각 위계라는 게 있나봐. 그리고 행동 장애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준대. 이게 무슨 말이야? 미각 위계와 뭐는 상관관계가 있다? 행동 장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이거 우리가 모의고사 현장 당일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예시가 나와요. 아, 너 이해 못했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여기가 훨씬 더 쉽게 우리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로 가시면 돼요. Non-tasters 얘는요 미각 둔감자예요. 미각이 둔감한 사람들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높은 인시던스, 더 높은 얘가 인시던스를 사고라고 하지 말고 얘는 중독이에요. 중독 발생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뒤를 보면 돼. 뭐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높은 중독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대요. 미각이 둔감하니까. 어쩌면 왜냐면 리컬 술이요 덜 써. 그들에게는 미각이 둔감해서 얘네가 술이 써 안 써? 안 써.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된다 이거야. 됐나요? 그럼 이어서 가볼게. Conversely 역으로 거꾸로 슈퍼 테이스터 거꾸로 했으니까 얘는 초민감자겠지. 됐나요? 초민감자는요 아마도 피할 거야. 영양은 있는데 부드럽게 쓴 음식들을 피할 거예요. 미각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얘가 더 쓰겠지. 뭐처럼? 브로콜리 같이. 그래서 뺏어요. 그들 스스로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뺏는데요. 그럼 정리하면 둔감자가 있고요. 초미각자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쓴맛이 둔하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요. 이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네는 너무 미각이 세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브로콜리 같은 거를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그럼 개개인마다 혀의 상태에 따라서 즉 미각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박스가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미각이 거의 시각과 청각만큼 우아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해야 돼. 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할 수 있는 음식이 달라질 테니까. 됐나요?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보기로 가시는 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1번 혀의 모든 부분은요 감지할 수 있어요. 모든 flavors, 맛을. 자, 이 내용이 혀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혀의 모든 부분이 맛을 감지할 수 있다? 아니지. 특정 부분에서 어떤 감각이 세게 올 건데 그게 둔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즉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르다 이거겠지. 얘는요 이 텅이라는 키워드만 갖고 와서 만든 완전 무관한 문장입니다. 됐나요? 2번 볼게요. 혀의 강렬함, 미각의 강렬함이 되겠지. 미각의 강렬함은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너의 신체적 컨디션. 아, 내가 오늘 좀 물리적, 신체적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미각이 강해지고. 아, 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네? 그럼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이게 뭐야? 얘도 똑같이 테이스트라는 키워드만 갖고 온 무관복이죠. 3번 영양가 있는 이득, 음식에. 얘는요 다양해. 매우 다양하게 의존한다.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뭔가 바뀌는 건 맞았지만 그게 음식이 주는 베네핏이었어? 아니지. 애초에 섭취를 하냐 못하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얘도 한 단어, 두 단어 보기로 하면 되겠지. 4번 볼게요. 미각의 차이. 미각의 센시티브, 민감함. 미각의 민감함의 차이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식단 행동을. 됐습니까? 이게 뭐였어? 아까 행동장애로 우리한테 나왔던 거고요. 미각의 민감성의 차이점은 누구랑 누구야? 초민감자와
둔감자를 얘기하는 거죠. 미각의 민감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민감자는 브로콜리를 못 먹었고요. 둔감자는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먹었지.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번은요. 일찍 노출되는 거야. 특정한 음식에. 그냥 결정할 수 있대. 너의 나머지 인생 전체의 선호도를. 애초에 무관이죠. 얘는 왜 만들었다? 푸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음식 같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답을 분석해보면요. 무관보기가 가장 많이 나올 텐데 무관보기의 특징은 뭐다? 본문에 있었던 단어를 꼭 하나씩은 끼워 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디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관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오답소거를 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오답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꼭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되게 많은 시그널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다. 야, 나 정답 여기 있어. 여기 정답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밑줄을 구체하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미각에 집중해야 하는가? 주제는 뭐였어? 미각의 민감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 음식 선호 또는 행동이었죠. 그럼 이게 정확히 뭐랑 똑같아? 밑줄이랑 똑같지. 왜? 재진술이니까 주제에 대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문장에 적용시키는지 해봤는데 빈칸이랑 함의추는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빈칸 밑줄 문장을 분석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냥 지워놓고 걔가 포함된 문장의 구조라든지 뭐 인과인지 아니면 통념인지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대립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밑줄 문장을 분석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길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래서 나랑 싱크로율이 똑같이 풀었다면 정말 잘하셨고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싱크로율은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